매일 아침 한 움큼씩 약을 챙겨 드시는 우리 부모님, 맛있는 고기도 좀 씹고 과일도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막상 임플란트를 해드리려니 덜컥 겁부터 나시죠? 혈압도 높으신데 수술하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당뇨 때문에 상처가 안 아물면 큰일인데 이런 걱정 때문에 치과 방문 자체를 미루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어렵다고 했던 케이스들도 이제는 디지털 분석과 수면 치료 기술 덕분에 훨씬 안전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치과에서만 안전합니다. 오늘 서울 훈훈한 치과에서는 약을 드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어떤 안전장치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환자분께서 저 고혈압 있어요, 당뇨 있어요 라고 말만 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본인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면 큰일 나죠. 환자분의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본인이 드시는 약의 정확한 이름이나 용량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 전에 반드시 의뢰서라는 걸 씁니다. 환자분이 다니시는 내과나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환자분께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신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투약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의학적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치과 원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같은 약들이에요.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혈액순환을 위해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들이 피를 좀 묽게 만들거든요. 수술 중에 지혈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보통은 수술 전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끊게 되는데요. 하지만 뇌경색 위험이 높은 분들은 약을 끊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단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내과 주치의와의 협진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미리 처방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수술 후에 덧나지 않도록 몸속에 미리 방어막을 쳐두고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나하나 체크하고 들어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면 치료가 좋다고 하던데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수면 치료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임플란트를 단순히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수면 치료는 공포를 없애주는 것을 넘어 혈압을 조절해주는 치료의 일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혈압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도 막상 치과 의자에 앉아서 아 하세요 하고 기계 소리가 들리면 긴장해서 혈압이 확 치솟습니다.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수술 중 지혈이 잘 안 되고 위험할 수 있죠. 이때 수면 치료에 사용하는 미다졸람이나 레미마졸람 같은 약물은 환자분을 가수면 상태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중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평소보다 더 안정적인 혈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면 치료를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수면 마취를 하려면 팔에 정맥 주사 라인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게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선이 됩니다. 만약 수술 중에 갑자기 혈압이 너무 오르거나 환자분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입으로 약을 드시게 하는 건 너무 늦잖아요. 이미 잡혀있는 라인으로 즉각적인 약물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뇨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요? 당뇨는 상처가 잘 안 낫는다고 하고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서 임플란트가 빠질까봐 걱정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치유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디지털 분석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예전처럼 잇몸을 길게 째고 뼈를 다 드러내서 수술하면 아무는데 오래 걸리겠죠. 미리 3D CT 등으로 정밀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술에 들어가면 잇몸을 거의 절개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구멍만 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상처가 작으니까 피도 덜 나고 감염될 틈을 안 주는 거죠. 회복 속도가 일반인만큼 빠릅니다. 수술 후에도 일반 환자분들보다 소독 횟수를 늘리고 잇몸 회복을 돕는 치료를 병행해서 세균이 침투할 틈을 원천 봉쇄합니다.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약을 끊어야 하나요? 골다공증 약은 종류가 중요해요. 드시는 약인지 주사를 맞으시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정 약물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보통 3개월 정도 약을 끊었다가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약 조절만 잘하면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저희 치과 치료 사례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6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고혈압에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심하셨고 심지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병력까지 있어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유력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수술만 무려 4번을 실패하고 오셨거든요. 잇몸이 아물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제발 이번에는 재수술 없이 한 번에 끝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저희는 철저한 감염 관리와 내과 협진을 통해 왼쪽 아래 어금니 수술을 진행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4번 실패하셨던 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약 4개월 만에 아주 튼튼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치료 사례는 71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사실 치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셨습니다. 전신질환이 있으신 데다 특히 골다공증이 워낙 심해 주사 치료까지 받고 계셨거든요. 이미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실패하고 오신 터라 걱정도 많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 정형외과에 의뢰서를 보내는 것이었고 정확히 어떤 주사를 맞고 계신지를 파악을 했어요. 다행히 3개월 정도 주사 치료를 중단을 하면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골다공증 주사 치료를 중단을 설명드린 후에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위쪽, 양쪽 어금니는 뼈이식과 상악동 거상술을 꼼꼼하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왼쪽 어금니까지 아주 튼튼하게 임플란트 식립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80세 넘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면 마취 깨어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전신 마취가 아니라 의식화 진정 요법입니다. 전신 마취는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거지만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쉬고 입 좀 벌려보세요 하면 반응도 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또한 수술 내내 환자분의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 혈압을 1초 단위로 체크하는 대학병원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삐 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는 약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입니다. 잇몸으로 드시면 소화 안 돼서 전신 건강만 더 나빠지십니다. 전신질환 때문에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임플란트를 포기하셨나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희 서울 훈훈한 치과는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 훈훈한 치과 조은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